방법이 우선 한자를 처음 만들 때 어떤 방법을 만들었다? 한자를 처음 만들 때 어떤 방법을 만들었다? 의류 상형. 그러니까 이 의류 상형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요것을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 어떤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음성상이에요. 음성상이게 봐요. 그래서 한자는 사실은 이 조자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처음엔 의류 상형, 그 사물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을 본뜨는 방법을 했고, 두 번째는 이미 이 만들어진 것을 활용을 해서 형성상이인데,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고 성은 소리다. 그래서 한 글자는 뜻으로 쓰고 한 글자는 소리로서 서로 번해서 쓰는 방법을 썼다. 사실은 이 의류 상형에서는 기초적으로 상, 치디형 있고, 그 다음에 상, 추상기형이 있다. 구체적인 모양을 본뜨는 것이 한자를 만들 때 제일 첫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추상의 형태를 본뜨는 방법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기초자가 사실은 여기다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기초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데 역시 처음에는 형상이겠다. 형상이. 두 번째는 형성상이.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첫째 번 활용할 때에는 뜻과 뜻을 서로 더하는 방법을 썼고, 두 번째는 뜻에다 소리를 더하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글자가 상형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글자가 지사다. 우리가 간단히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 상형이란 말은 모양을 본떴다는 뜻이고, 지사란 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물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뜻에다 뜻을 더했으니까 회라고 하는 거는 모은다는 뜻이 있으니까 회이다. 명칭 그대로 뜻을 모았다. 그런 얘기고, 여기에서는 바로 형성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는 뜻이고 하나는 소리다. 이렇게 해서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글자를 우리는 독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을 독체다. 그럼 왜 이런 거니? 이 글자들은 상형이나 지사, 곧 의류 상형한 것은 모양이 하나뿐이다. 그러나 여기에 합체에 오게 되면 두 가지 이상 붙였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도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 이건 모양이 여자의 또 앉아있는 모습을 하나뿐인데 그건 복체인 것이 크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데 있어서는 젖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부호를 보게 되면 이거는 여자에다가 더하기 이런 젖 두 개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어미 못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볼 때 이건 독체가 틀렸는데 이건 독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독체 같죠? 왜냐면 두 가지가 더 했으니까. 그러나 이럴 때 이것도 독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니? 이때 여자는 단독으로 쓰는 성문이라고 그래요. 단독으로 쓰는 글자를 성문자라고 해요. 그러나 요 두 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문이라고 합니다. 불성문.
불성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 뭐니?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데 부호로 가했을 때 그 성문, 불성문도 곧 독체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성문, 불성문이도 독체에 속해. 그러니까 합체일 때는 어떻게 합체가 되겠어요? 이걸로 볼 때 합체는 어떻게 합체가 되겠어요? 성문 더하기 성문일 때의 합체가 되는 것이다. 다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글자가 2개 이상 합쳐야 그게 합체지,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부호가 합치더라도 그건 독체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자에다가 또 아들 자자를 합쳐서 이렇게 호자를 했을 때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합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독체와 합체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꼭 2가지 부호가 합쳤더라도 하나는 불성문일 때 문자를 이루지 못할 때는 그것은 역시 독체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자를 보면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넣은 것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얼른 보면 바전자에 나온 목차를 넣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열매예요. 또 여기 가운데 열십자는 뭐겠어요? 열매의 배꼽이. 열매 배꼽이. 열매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배꼽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꼽이. 요것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목은 성문이지만 이건 뭐에 속하겠어요? 불성문에 속합니다.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것도 뭐에 속해요? 독체에 속해요. 합체에 속해요. 독체에 속해요. 우리가 이 독체와 합체를 나누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나무목자는 독체인데 여기 또 뭐가 있으니까 합체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이럴 때 이것은 불성문이다. 그러니까 다 독체자다. 그 독체자와 합체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독체자와 합체자의 의미. 그래서 이 독체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요것은 문이라고. 요것은 합체를 잘하고. 그래서 이 2가지를 합쳐서 그런데 한자의 조자는 이 4가지로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이 4가지로 끝나는데 이 조자가 4가지로 끝나는데 이 조자한 것을 갖다가 활용을 해. 활용을 해서 5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니? 전주라는 방법이 있어요. 전주. 이 전주라고 하는 것은 돌려 쓴다 그런 얘기인데 이미 여기서 만들어진 4가지를 어떻게 돌려 쓰냐? 뜻을 돌려 쓰는 방법. 그걸 전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주는 왜 그럼 생겼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한자는 동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미 말은 있는데 이거 아직 문자를 미처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자는 뒤에 생기니까 미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 만들어지어 있는 글자를 뜻으로 돌려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노자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뜻으로 고자를 우리는 써요. 그러니까 선고했을 때 이것이 노자와 같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 고자를 어떤 데 씁니까? 고시 시험 본다는 데 쓰이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뜻으로 쓸 때는 노자와 통해서 쓰는 것이죠.
뜻을 돌렸었다. 이런 것을 소위 전주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주는 새로 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글자를 뜻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시라고 하는 거나 또는 수라고 하는 거 이러한 거 우리가 이 조라고 하는 거 개 이런 것이 다 돌려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로소니까 처음이죠. 이것은 사실은 글자를 보면 처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옷을 갖다가 칼로 자르는 거니까 옷감을 처음 마른단 말이에요. 옷을 비울 때. 그 처음 마르니까 그게 처음이라는 뜻으로 쓰는 것이. 이건 연다는 뜻이니까 옷을 열 때는 처음이라는 뜻. 이런 게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 이런 것을 소위 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주는 새로 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뜻을 돌려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가차라는 게 있습니다. 가차. 가차는 이 거짓 가짜도 되지만 빌릴 가짜가 더 쓰는 거죠. 빌릴까? 빌린자. 그러니까 빌려 쓰는 방법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빌리냐. 뜻을 빌리는 게 아니라 소리를 빌려 쓰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소리를 빌려 쓴다. 그러니까 서로 그 소리가 통하면은 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현에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우두머리에 대한 글자를 아직 미처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자를 갖다 씁니다. 이 장자는 원래는 그 노인 어른을 얘기합니다. 노인의 그런데 이것을 현장하는 데 갖다 쓴 것은 현장의 장도 뜻이 소리가 같았기 때문에 장자를 여기다 갖다 씁니다. 또는 혈영할 때 영자도 하야금 영자지만 현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쓸 때 이런 것은 소리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돌렸습니다. 이 가차법은 중국에 있어서 중국의 한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표의자지만 소리를 돌렸을 때에는 그게 전부 가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외국에 그 국명이라든지 또는 인명이라든지 또는 그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가차법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이랬을 때 이게 아름다울 밑자에 여기에 표의자로서 쓰인 게 아니에요. 이게 가차법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 큰 거예요. 나라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할 때 이 미는 우리 발음으로는 미지만은 중국 발음으로는 메이라고 발음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메를 취해서 메이구어해서 아메리카라는 뜻으로 쓴 것이지 미국이 특히 무슨 아름다운 나라 이런 뜻으로 쓴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미국이라고 할 때 이게 쌀미자를 써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발음으로는 이게 메이로 나지 않고 베이로 나요. 그래서 베이고쿠 이러는데 이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베이고쿠라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죠. 아메리카가 베이로 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에 미국하고 싸울 때 적국을 아름답다는 의미를 주고 싶지 않아서 쌀처럼 먹어 치우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있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아주 미국을 베이국구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메리카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명칭이에 또 영국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영국을 하더라도 이때 우리는 꽃뿌리 영해서 그 꽃받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에도 중국 발음은 잉으로 나는 것이에요. 잉. 그래서 잉구어니까 잉글랜드에 잉을 취한 것이지 전혀 무슨 꽃다운 그런 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 외국의 국명이 중국에서는 거의 다 가차한 것이지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또 만약에 미국의 포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렇게 썼답니다. 이게 무슨 복이 특별히 떨어진 대통령 그런 게 아니었어요. 후터 포드를 가까이 음을 적은 데 가차법이다. 가차법. 또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국에 가보신 분은 알 텐데 이렇게 가구가락이라고 쓴 것을 한자를 가지고 해석하려면 안 돼요. 입을 입고 오를까 입고 즐거울라 이렇게 해석하려면 안 된다면 이것은 중국 발음은 크고 이건 코고 그러니까 그걸로 코카콜라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짜법이다 그래요. 가짜법인데 이왕이면은 의미도 좀 재미있게 쓰자. 입을 가히 즐겁게 하는 음료수다. 이렇게 쓴 것이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꽤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유타명 했을 때 중국 발음으로는 이게 웨이타밍 한다고. 웨이타밍은 이게 바이타민, 비타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좀 통한다면 그대의 목숨을 유지시켜줍니다. 이렇게 좀 통해요. 네? 요즘에 쓰는 걸 보니까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 있잖니 중국에서는 이미 이것을 발음할 때 어리가 봐. 그래서 중국 발음으로는 가올푸는 골프를 이렇게 쓰는 거죠. 골프를 이렇게 쓰는데 골프의 영어보다도 뜻이 더 좋아요. 당신, 그대 아니 당신의 남편을 고상하게 해주는 운명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그 가차법을 쓸 때 이왕이면 뜻도 재미있게 쓰는 거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는 일러서 소위 말할 때에 육서라고 하는 것이 한자에는 글자를 그 많은 글자를 나눠볼 때에 6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6가지가 순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상형, 지사, 의, 형성, 전주, 가차. 중국 사람 가운데도 지사를 앞에 놓는 사람이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역시 글자의 구체적인 모양을 먼저 본떴지 추상적인 걸 가리키는 걸 먼저 만들진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상형, 지사, 의, 형성, 전주, 가차 이걸 육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요 4가지는 조자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 2가지는 그 조자된 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글자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자상에서 보면 이 4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를 보더라도 이 4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이것을 학생들한테 우선 해서 아이들이 글자를 볼 때 우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꽃 화했을 때 아이들이 우선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해서 위에는 풀이고 이때는 큰데 이때 이것은 성으로 쓰인 것이고 이것은 뜻으로 쓰인 것이다. 꽃은 식물에 속하지 않느냐 풀에 속하지 않느냐 그런 걸 얘기하고 요때 음은 요것만 따도 원래 그 화에 있다. 그러니까 이 자는 화로 읽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몇 자를 해주면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다른 자를 해서 아이들이 유추작용으로 스스로 분석 능력이 있게 해주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